그날 아침 74세 할아버지는 자신이 버려질 거라고 확신했다. 검은 가방 하나,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간다는 애매한 말. 모든 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1시간 후 그는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날 아침 74살 민수 할아버지의 가슴엔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았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마음속으로 준비해왔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침대 옆 탁자에는 며느리 수진이 어제 가져다 준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은 아침이었을 텐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안에 순자가 쓰던 화장품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 정말 이별해야 할 때가 온 걸까? 그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결혼 50주년 기념 사진이었다. 그때 순자는 여보,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요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다. 순자가 먼저 떠났으니까.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가슴에 닿았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여보, 나도 이제 어디론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걸 보니 역시 오늘이 그날이 맞나 보다. 수진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어딘가 정중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응, 일찍 일어났어.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수지는 평소와 달리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준비하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무게를 민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들었던 그 무게였다.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 무거운 감정. 어디로 가는 거냐? 민수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사실 뻔한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으로.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짧은 침묵이 민수에겐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진의 입술이 몇 번 떨렸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한테 좋은 곳으로. 좋은 곳. 민수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다. 요양원을 좋은 곳이라고 부르는구나.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돌려서 말해야 할 만큼 미안한 일인 걸까?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 자신들의 죄책감이 덜어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대로 돌봄도 받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제대로 돌봄을 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뜻 아닌가. 또래분들이 많다는 건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 아닌가. 민수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도 힘들어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을 자주 깨물고 있었다. 아마 이 일로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그런 수진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있다고. 민수는 서랍을 열었다. 아내의 사진들,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결혼 50주년 때 받은 기념품들, 아내가 즐겨 듣던 낡은 라디오, 순자가 손으로 떠준 스웨터,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이런 건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요양원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추억의 물건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그는 하나하나 물건들을 들여다봤다. 각각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다. 순자와 함께했던 시간들, 아들 성민이와 함께했던 추억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걸 놓고 가야 한다니.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분명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아,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소중한 것들은 잘 보관해 둘게요. 나중에 정리한다는 건 결국 버린다는 뜻이겠지. 소중한 것들을 보관한다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 소중한 걸까? 자신에게는 모든 게 소중한데. 민수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알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소중한 것들만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아내의 사진 한 장,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리고 늘 들었던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게 너무 적었다. 74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수지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모른 척했다.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까. 다 됐어. 민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웠다. 74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가다니. 뭔가 허무했다. 그럼 가자.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하지만 방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의 눈엔 작별의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 방에서 순자와 함께 잠들었던 밤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던 소소한 행복들.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는구나. 현관에 나서니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의 남편 성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했다. 그도 불편한 모양이었다. 성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마 그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뒷좌석에는 손자 준호가 앉아 있었다. 12살 준호는 무릎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 같았다. 가끔 그것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민수는 차에 올랐다. 좌석에 앉는 순간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정말 떠나는구나. 이 집을, 이 동네를, 이 모든 추억들을 뒤로 하고. 차가 출발하자 민수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졌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 얼굴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지나가는 골목길마다 추억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산책했던 길, 아들과 축구공을 차며 놀았던 공터, 단골이었던 구멍가게, 매일 아침 신문을 사던 편의점. 그 편의점 사장님은 아직도 기억할까?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인사하던 그 젊은 사장님.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인사도 추억이 되는구나. 모든 게 이제 남의 일이 되는 거구나. 민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지만 별로 시원하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민수는 뒷좌석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이별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간판들, 자주 가던 병원, 친구들과 바둑을 두던 경로당.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는 방향이 자신이 알고 있는 요양원 방향과 다른 것 같았다. 시내를 가로질러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다. 민수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친구 박 씨가 들어간 그 요양원 말이다. 어디로 가는 거지? 민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어차피 요양원이라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주는 건가?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을 테니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성호는 계속 앞만 보며 운전했고 수지는 가끔 민수를 힐끔힐끔 바라봤다. 준호만이 가끔 무릎 위에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진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혹시 고향집 기억나세요? 민수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고향집? 왜 갑자기 고향집 얘기를? 그의 고향집은 이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살았던 곳. 아내와 신혼 시절을 보냈던 곳. 아들이 태어나 첫 발걸음을 뗀 곳. 왜 그런 걸 묻나?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가끔 고향 얘기하실 때가 있어서. 수진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시선도 불안정했다. 민수는 의아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고향집. 그곳엔 얼마나 오래 가보지 않았을까?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갈 이유도 갈 힘도 없었으니까. 그 작은 기와집.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에서는 고추, 토마토, 상추가 자랐다. 아들이 뛰놀던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가을이면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아들은 그 감을 따먹느라 나무에 올라가곤 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위험해, 조심해라고 말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일 텐데 그 텃밭도 잡초밭이 되었을 것이고 감나무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시들해졌을 것이다. 생각하니 더욱 쓸쓸했다. 왜 하필 지금 고향집 얘기를 꺼내는 걸까? 혹시 요양원 가기 전에 한번 들러보자는 뜻일까?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대화의 소재일 뿐일까?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더욱 쓰려왔다. 고향집 얘기를 들으니 더욱 외로워졌다. 모든 추억의 장소들과 이별해야 하는구나. 고향집. 이제 아무도 없을 텐데 뭘?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속엔 남아있잖아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놀랐다.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정말 이상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구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뭐하나? 현실은 다 잃어버리는데. 마음속에 남아있어도 소용없어.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민수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정말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고향도 추억도 모든 게. 이제 남은 건 요양원에서 보낼 얼마 안 되는 시간뿐. 그런데 뒷좌석에서 준호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민수는 궁금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아마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도 준비한 건가? 아니면 요양원에서 쓰라고 준비한 뭔가일까?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뭔가 준비한 게 있었구나. 뭘?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도착하면요. 도착하면? 민수는 더욱 의아해졌다. 뭘 준다는 거지? 요양원에 도착해서 줄 거라면 아마 거기서 쓰라고 준비한 생필용품 같은 걸까? 아니면 심심하지 말라고 준비한 책이나 퍼즐 같은 걸까? 차는 계속 달렸다.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이 농가들이 보였다. 가을이라 논에는 황금빛 벼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말 익숙한 길이네. 민수는 중얼거렸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았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모양, 구불구불한 시골길의 형태,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표지판들.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더 익숙해졌다. 저 언덕, 저 다리, 저 정자나무. 모두 어렸을 때 뛰놀던 곳들이었다. 학교 가던 길에 지나던 곳들, 친구들과 함께 놀던 곳들. 분명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설마.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고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왜? 요양원은 고향에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서? 차가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민수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주변 풍경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 어렸을 때 뛰놀던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었다. 학교 가던 길에 지나던 개울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친구들과 나무를 타던 언덕에는 예전 그대로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다.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정말 고향으로 가는구나. 민수는 확신했다. 하지만 왜?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고향에 한번 들러보자는 건가?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라는 뜻인가? 생각해보니 더욱 서글펐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라는 뜻이겠지. 민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들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논둑, 여름이면 물놀이를 하던 작은 개울,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언덕.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다. 순자와 처음 만난 곳도 이 마을이었다. 그때 순자는 옆마을에서 온 새댁이었고 민수는 동네 총각이었다. 처음 본 순자는 정말 예뻤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 천사 같았다. 민수는 그때부터 순자를 짝사랑했다. 마을 잔치에서 몇 번 마주친 후 용기를 내어 중매를 부탁했다. 다행히 순자도 민수를 마음에 들어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신혼 시절을 보낸 것도 바로 그 고향집이었다. 작은 기와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했다. 아침이면 순자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민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아버지.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수는 추억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죠?
민수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외로웠냐고?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요양원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우시니까 동년배들이 많은 곳에서 지내시라는 뜻인가? 뭔 소리야? 외롭긴 왜 외로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너무나 외로웠다. 아내가 떠난 후 3년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그는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낼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내가 여보 일어나세요라고 부르는 소리도, 아들이 아빠 아침이에요라고 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 정적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없었다. 저녁이면 더욱 외로웠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저녁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옛날 얘기도 했다.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그리웠다. 가끔 이웃들이 찾아와도 금세 돌아갔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라고 묻지만 정작 오래 머물러 주지는 않았다. 각자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혼자였다. 더욱 깊은 정적 속에 혼자 남겨졌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민수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우는 거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가?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뭘.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왜 미안해하는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수진이 계속 울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흘려내렸다. 민수는 더욱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자신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수는 수진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실 힘들었다.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오히려 걱정만 끼치게 될 것 같았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다. 잠들기 전 시간이 제일 외로웠다. 순자와 함께 잠들 때는 하루의 마무리가 따뜻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지내요라고 서로 인사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혼자 자는 밤은 너무 길고 차가웠다. 할아버지. 뒷자리에서 준호가 불렀다. 민수는 뒷좌석을 돌아봤다. 준호의 눈도 촉촉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준호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찡했다. 이 어린아이도 할아버지가 멀리 가는 걸 알고 있는 거겠지. 어린 나이에 이런 슬픈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했다.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도 내 생각 많이 한다. 민수는 뒷자리로 손을 뻗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애틋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뭐가 멋져?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멋지기는 무슨.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게 어디가 멋지다는 건지. 할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사셨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다. 혼자 산 게 잘 산 걸까? 그냥 견뎌낸 것뿐인데. 준호야, 할아버지가 멀리 가도 할아버지 생각해 줄 거지. 할아버지가 어디 가요? 준호가 놀란 듯 물었다. 순진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건가? 부모가 아직 말하지 않은 건가?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민수는 얼버무렸다. 아이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지금 미리 슬퍼할 필요는 없으니까. 차는 계속 달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는 길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 마치 집으로 가는 길 같았다. 저 모퉁이를 돌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나올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차가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마을이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그 마을.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운 그 마을.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도 그대로 있었고 작은 상점도 여전했다. 정말 고향에 왔구나. 민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는 뜻인가? 요양원 가기 전에 추억을 정리하라는 뜻인가? 어쨌든 고향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설령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의 장소를 다시 보고 나면 헤어짐이 더욱 힘들 것 같았다. 차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익숙한 집들 사이를 달렸다. 김씨네 집, 박씨네 집, 이씨네 집.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집들이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을까?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의 고향집 앞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에 자신이 알던 그 집이 아니었다. 1시간을 달린 끝에 차가 멈춘 곳은 민수가 예상했던 요양원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고향집도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지? 민수는 눈을 의심했다. 차창 밖에 보이는 건 분명 자신의 고향집이었다. 하지만 그냥 고향집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단장된 집이었다. 낡고 무너져가던 담장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새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담장 위로는 예쁜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까지.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이었다. 대문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에는 색색의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예전에 그 허름하고 쓸쓸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누군가 가꾸어 놓은 것이었다. 누가? 왜? 이게 뭐야?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자신이 알던 그 집인데 완전히 다른 집 같았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잘못 온 건 아닐까? 아버지, 내리세요. 수진이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이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이 집에서 살던 기억들.
하지만 지금 보는 집은 그때와 너무 달랐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가꾸던 텃밭자리에는 예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분홍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순자가 가장 좋아하던 꽃들이었다. 여보가 좋아하던 꽃들이네. 민수는 중얼거렸다. 누가 순자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거지?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평상도 놓여 있었다. 예전에 순자와 함께 저녁마다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자리였다. 그때는 낡은 나무 평상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한 새 평상이 놓여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리고 왜? 들어가세요, 아버지. 수진이 대문을 열었다. 대문도 새 것이었다. 예전에 낡은 나무 대문이 아니라 깔끔한 철제 대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페인트도 새로 칠해져서 반짝거렸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민수는 더욱 놀랐다. 현관문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작은 선인장부터 큰 관엽식물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현관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집에서 나는 냄새였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였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이게 도대체. 민수가 현관문을 열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전의 낡은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가구들로 바뀌어 있었다. 새 소파, 새 텔레비전, 새 책장까지. 모든 게 말끔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의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깔끔한 액자에 담겨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든 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아니, 누군가 살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할아버지. 준호가 뛰어와 그의 손을 잡았다. 눈을 반짝거리며 신나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깜짝 선물. 민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 같았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사세요. 뭐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여기서 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매주 와서 뵐게요. 아니,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올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요양원에 보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고향집을 고쳐서 여기서 살라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2달 전부터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2달 전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한 거구나.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을 고친 거야? 네. 처음엔 저희 집에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끔 고향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고치기로 했어요. 민수는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부엌도 완전히 새 단장되어 있었다.
새 냉장고, 새 가스레인지, 새 식탁.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노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높이도 조절해 놓았다. 화장실로 가보니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타일도 새로 붙이고 변기도 새 것으로 바꿔 놓았다. 노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손잡이까지 설치해 놓았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려 있었다. 침실은 어떨까 싶어 가보니 거기서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 침대 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색깔의 이불이 정갈하게 개져 있었다. 연두색 이불이었다. 순자가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었다. 베개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민수가 가장 아끼던 사진이었다. 순자가 가장 예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것까지. 민수는 사진을 들어보았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내의 사진이었다. 언제 가져간 거지? 아버지 방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사진이라고 하셔서.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혼자서 준비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니. 옷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도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자신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언제 가져온 건지, 어떻게 가져온 건지. 심지어 새 옷들도 몇 벌 걸려 있었다. 이 옷들은 새로 사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수진이 말했다. 정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들이었다.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들. 어떻게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거실로 다시 나와 자세히 둘러보니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계단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등 스위치도 노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큰 것으로 바꿔 놓았다. 정말 고마워. 민수는 겨우 말을 꺼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요양원에 보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향집을 고쳐놓다니. 게다가 자신의 물건들까지 모두 가져다 놓아두다니.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건 맞나? 할아버지, 이것 봐요. 준호가 거실로 뛰어가더니 라디오를 켰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보낸 그 사람 그리워라. 순자가 살아있을 때 매일 듣던 노래였다.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순자는 항상 따라 불렀다. 그리고 민수에게 여보도 같이 불러요라고 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같이 부르고 싶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다가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모든 게 섞인 눈물일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의 손도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가족이라는 게 느껴졌다. 미안해, 수진아. 할아버지가 오해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의심했던 게 미안했다. 수진도 울었다. 한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준호도 울었다. 성호도 언제 들어왔는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울었다. 아버지, 외롭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준호도 방학 때마다 여기서 지낼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사랑이었다.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혼자서? 민수가 물었다. 이런 큰 공사를 혼자서 할 수는 없었을 텐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준호 아빠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네.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마을 일에 앞장서셨던 거,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셨던 거.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민수는 놀랐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움을 준다니. 특히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인부들도 소개해 주시고 자재도 구해 주시고. 이장이? 누구 말이야? 김 이장님이요. 김철수 씨. 철수가? 민수는 깜짝 놀랐다. 김철수는 자신의 어릴 때 친구였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놀았던 친구. 군대도 함께 갔다 온 친구. 철수가 아직 살아있나? 네, 건강하세요. 이장님 되신 지도 꽤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감격했다. 오랜 친구가 아직 고향에 있다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움을 줬다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 형이 돌아오면 마을이 더 활기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더욱 뭉클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할아버지,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무릎 위에서 계속 만지작거리던 그것을 꺼냈다. 뭘 준비했다고? 이거요. 준호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한 것 같았다. 뭐야 이게? 민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MP3 플레이어가 들어있었다. 요즘 나오는 신기한 기계였다. 이게 뭐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들 다 넣어놨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용량이 엄청 커서 노래 수천 곡도 들어가요. 할아버지 혼자 계실 때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는 그 작은 기계를 들여다봤다. 이런 신기한 게 다 있구나.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에 수천 곡이 들어간다니.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버튼을 누르자 정말로 음악이 나왔다. 아내가 좋아했던 트로트였다. 음질도 라디오보다 훨씬 좋았다.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민수는 감탄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다 아는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준호가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휴대폰이었다. 요즘 노인들이 많이 쓴다는 그 휴대폰. 이건 할아버지 전용 핸드폰이에요. 번호 하나만 알면 돼요. 저희 집 번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이것도 내가 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엄청 쉬워요. 여기 이 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준호가 시범을 보여주었다. 정말 간단했다. 큰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수진의 핸드폰으로 연결되었다. 급하실 때나 외로우실 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할아버지 얘기 상대해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걸 다 생각해 주다니. 할아버지의 외로움까지 걱정해 주다니.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준호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봐요. 준호가 또 다른 곳을 가리켰다.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큼직한 달력과 메모장, 그리고 굵은 볼펜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일기 쓰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정말 그랬다. 민수는 젊었을 때부터 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순자가 돌아가신 후로는 쓸 일이 없어서 중단했었다. 이제 다시 쓸 수 있겠구나. 저녁이 되자 수진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뭐 하는 거야?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여기서 같이 드실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까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했어? 어제 미리 장을 봐뒀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반찬들로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감격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았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아마 몇 달은 된 것 같았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수진이 밥을 떠서 민수 앞에 놓았다. 된장찌개도 한 그릇 떠서 올려주었다. 김치찌개도 불고기도 민수가 먹기 좋게 작게 썰어서 준비해놨다. 민수는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다. 아내의 맛과는 달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똑같이 따뜻했다.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마음이 느껴져서. 맛있다. 정말 맛있어.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음식의 맛보다도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혼자 먹던 밥이 얼마나 맛없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 오신 거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입 주변에 김치찌개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에 왔다고. 그렇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구나. 건물이 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구나. 그래, 이제 집에 왔구나. 민수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든 게 평온했다. 아버지,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성우가 물었다. 평소 말이 적던 성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없어. 다 좋아. 민수는 대답했다. 정말로 모든 게 완벽했다.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다. 화장실이나 부엌 사용법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응, 고마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와 이렇게 대화해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았다. 성우도 자신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내일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던데요. 성우가 말했다. 누구? 김 이장님이랑 몇 분 더요. 다들 아버지 오신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아,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수진이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 연락처요.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하실 수 있게요. 수첩을 열어보니 정말로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철수 이장님, 박순덕 할머니, 이영수 씨.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었다. 이것까지. 민수는 또다시 감격했다.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정말 빠뜨린 게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수진이 말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응,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이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또 온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 심심하면 제가 준 MP3 들으세요. 그리고 전화도 하시고요. 준호가 당부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알겠다.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가족들을 배웅한 후 민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집안 곳곳에서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행복은 가능하구나.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손자도 효자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새 침대는 폭신했고 새 이불은 따뜻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내가 말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응, 행복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민수는 꿈속에서도 웃었다. 이제 외롭지 말아요. 가족들이 옆에 있잖아요. 알고 있어. 이제 정말 알겠어.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민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다. 몸도 한결 가벼웠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다. 새 가스레인지는 사용법이 조금 달랐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차를 끓여 거실에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예뻐 보였다. 꽃들도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았다. 어서 와, 주인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대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철수의 목소리였다. 5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 민수는 급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정말 김철수였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철수야. 야, 민수야. 정말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50년 만의 재회였다. 둘 다 울컥했다. 언제 왔어? 어제 왔다며? 응, 어제 왔어.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철수의 말에 민수는 미안했다.
연락할 생각을 못했다. 사실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미안해.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됐어. 어쨌든 돌아온 게 중요하지. 철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깔끔하게 해놨네. 며느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랐어.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너 혼자 괜찮겠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가족들이 자주 온다고 하고 이웃들도 있고. 그래, 우리가 있지. 외롭지 말고 살아. 매일 놀러 올 테니까. 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마웠다. 어릴 때 친구가 이렇게 반겨주니 더욱 든든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렸을 때 알던 사람들, 새로 이사 온 사람들.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수 씨 오셨다며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직접 김치를 담가서 가져왔다. 혼자 사시니까 밑반찬이 부족하실 텐데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김치였다. 이영수 씨는 자신이 기른 채소를 가져왔다. 집에서 기른 거라 맛있을 거예요라며 싱싱한 상추와 깻잎을 주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준호도 함께였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와줬어. 민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철수와의 재회, 이웃들의 방문, 받은 선물들까지. 모든 게 즐거웠다.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적응하셔서. 적응이 뭐야? 원래 내 고향인데.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이곳은 자신의 고향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 이제 다시 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옛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준호가 준 mp3도 자주 들었다. 옛날 노래들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좋았다.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들, 아들과 함께 들었던 노래들. 모든 노래에 추억이 있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나면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철수랑 장기 뒀어. 내가 이겼어. 여보, 며느리가 김치 담궈서 가져왔어. 맛있더라. 여보, 준호가 전화했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네요, 여보. 다행이에요. 우리 손자 참 똑똑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깨달았다. 진짜 선물은 고쳐진 집이 아니었다. 가족의 마음이었다. 자신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진짜 선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74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진, 성우, 준호까지. 다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처음엔 요양원에 가는 줄 알고 무서웠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어서 고마워. 요양원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곳에 가게 되는 줄 알았어. 민수는 쑥스럽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생각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런 곳에 보내요? 아버지는 저희 가족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뭉클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고향의 밤하늘은 도시와 달리 별이 많이 보였다. 어렸을 때 보던 그 별들이 아직도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아내가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다. 순자의 손길 같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친구들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그는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74년을 살아온 보람이 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 정말 고마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향의 봄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 들에. 고향에 돌아왔구나. 정말 고향에 돌아왔구나. 민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속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어디든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가족의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오해가 더 큰 감동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행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민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감동이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